인슈백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월에도 보험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온 윤쌤입니다. 자, 2024년 1월에는 생명보험사 쪽에서는 단기납 종신 이슈가 워낙 컸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 만에 6개월치 실적을 다 채웠다, 이런 회사들도 있을 정도니까 광풍이 좀 세게 불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손해보험 쪽에서는 뭐 이렇다 할 큰 이슈는 사실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장성 보험 쪽, 건강상해 쪽 계속 판매하는 그 형식대로 쭉 판매를 하고 계신 걸로 또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흐름도 그런 흐름입니다. 대신 이제 단기납 종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넥스트 먹거리로 질병상해 쪽 이제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 달 이슈에서는 생명보험사에서 새로 나온 신상품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암 치료비 보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각 회사별 혹은 생보와 손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2024년 3월 새롭게 등장한 신상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이제 신상품 나온 생명보험사 상품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아직 그 단기납 종신보험에 충격이 좀 덜 가셨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 실적을 상당히 많이 채워서 그런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상품이 뭐 획기적으로 지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질병통합보험으로 아니면 암 중심으로 된 암보장보험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보장보험을 확대할수록 필연적으로 손보하고 부딪힐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보장금액도 아직까지는 손보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긴 하고요. 하지만 이 생명보험을 오래 파셨던 우리 영업가족분들의 장점은 아무래도 상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상품 설계라든가 아니면 스토리텔링 쪽으로 강점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으로 어떤 컨셉을 갖고 나온 상품들을 이제 고객분들께 이제 설명하시는 게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보험사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손해보험사 이야기 하기 전에 어제 나왔던 뉴스죠. 이제 단독으로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손해보험사와 생보사 다 아우러서 요양실손보험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그럼 요양실손보험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또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미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품은 DB손해보험에서 지난해 8월부터 단독으로 판매를 해왔던 상품이죠. 요양실손보험 뭐 작년부터 손보사 쪽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거라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보험사 이슈 말씀드릴 때도 이제 손보사들의 뭐 재가급여라던가 시설급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약들 계속 늘어나는 거, 금액들 상향되는 것도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DB손보가 얘기하는 요양실손보험 쪽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DB손보는 몇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 요양 이용료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내야 되는 돈들도 자기분담금 이 부분을 다 보장을 해주니까요. 환자가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사실 없는 보험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사실 생명보험사도 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900만이 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니즈가 향후 뭐 5년에서 10년간 이 보험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실제로 신한라이프를 선두로 해서 뭐 생명보험사들도 협회를 통해 금융위에 이걸 팔아도 되는지, 이런 상품을 출시해도 되는지 법령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걸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예전에 1세대 실손 처음 나왔을 때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분담금이 없다는 거죠. 자기분담금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재가급여라든가 아니면 돌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분들이 내는 자기분담금 갖고 이 서비스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국민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거기에서